여러분 좀 잘 지내셨죠? 이제 이번 주 7주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좀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지만 또 실무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나씩 어, 좀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또 여기에서 활용하는 기법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실무에도 또 여러분 앞으로 진로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적 자원, 그다음에 이 창조 경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쭉 공부하는데 이제 지금 요 부분이 거의 어떤 강론으로 가기 전에 핵심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직무 분석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가장 이 직무와 관련돼서 좀 단위가 크다 할까요? 큰 게 이제 가령 여기 직군이라고 있죠. 직군. 이 직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영업 직군인가? 뭐 좀 관리를 총괄하는 경영 지원 직군인가? 기술 직군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직렬이 있죠. 요거는 이제 가령 경영 지원 직군 안에 직종이다라고 하면 뭐냐 하니까 기획, 인사, 재무 요것은 요런 부서는 전부 다 이 경영 지원 부서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나눌 때는 요 요거의 좀 하위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직종이다. 그래서 이제 기획 파트에 있습니다. 혹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요걸 이제 직종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인사 파트의 안에도 뭡니까? 이제 직고서 나눠지는 게 직무인데 이제 우리 요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 분은 뭐냐? 그러니까 인사 관리 안에도 노무 관리, 인사의 어떤 사람 관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교육 훈련 파트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인사라는 직종에는 노무 부분도 있고 교육 훈련 파트도 있고 인사 관리를 구체적으로 관리 분야가 있다. 요렇게 나눌 때 요걸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경영 지원 직군이 요렇게 나눠지고 또 인사라는 것은 요렇게 또 나눠진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정의를 하면 목적이나 수준이 유사한 직무들을 집합했다. 그래서 요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일을 정의할 때 어떤 목적이나 수준이 요 정도다. 이제 이걸 할 때 보통 직무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근로자 혹은 여러 명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개인 단위로 수행할 업무 영역이 되는 거지. 좀 단위가 클 때는 복수가 해야 되겠지, 여러 명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직무라는 게 직무 분석에 초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인사관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채용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보상을 정한다든가, 요런 것은 이제 직위 혹은 책무라고 그래, 직무 밑에. 그 다음 평가에는 또 뭐가 있냐? 평가라는 데 하면 평가자를 선정한다든가,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든가, 평가 결과를 취합한다든가, 이런 것이 평가 내용이, 이런 것은 태스크다, 과업이다라고 하고요. 평가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 컴퓨터에 입력한다든가,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가, 뭐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이런 이제 평가자 선정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직무의 요소다, 엘리먼트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직무라고 했을 때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요런 파트를 그대로 쓰고 있죠. 또 요 계통을 잘 알면 여러분이 핵심 꼭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태스크 과업이 뭔지 또 내가 해야 할
책무는 어디까지인지 요런 거를 좀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어떤 회사로 가든지 또 어떤 조직에 가든지 요런 걸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직무에 초점해서 보겠어요. 이게 보시면 조금 더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번 챕터에서 하기로는 직무 분석,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쓰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이란 게 뭐냐 도대체. 앞에서 직무 영역은 봤고요. 직무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별로 직무 수행의 목적이 뭔지, 직무를 구성하는 주요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요런 또 직무 수행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요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조금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각 직무마다 직무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어떤 부서에 딱 가면 당신이 해야 할 직무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걸 분석해야 되고, 또 이걸 하는 목적은 뭐고, 또 어떤 활동이 주된 활동이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직무를 잘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직무 분석이 잘 되어진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직무가 뭔지를 잘 정의가 안 되는 데가 많아.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기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보면요. 조직이 고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 이걸 여러분 좀 잘 염두에 두세요. 그 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죠. 잡 requir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직무와 어울리는 직무 수행자의 인적인 요구 조건, 여기 뭡니까? Personal requirement라고. 그러니까 여하이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조건하고 사람이 가져야 할 인적 조건을 잘 맞추어서 직무를 완활하게 수행할 것인가. 요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뭐다? 아, 직무 분석이다. 이제 요까지가 직무 분석의 틀이다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는지 또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왜 직무 분석이 필요한가? 왜 지금 이런 우리가 이런 직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앞에 직무 분석이라는 이걸 왜 필요하냐?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아까도 조직의 효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고효율이다 했는데, 역시 어떻게 조직의 효율성 운영, 그래서 지금 조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아니면 상당히 어떤 분야에 어떤 고비용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걸 할 때 정확하게 직무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잘 맞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충돌되는 건 없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 뭡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어, 비 비효율이라든가 고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이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는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툴이 직무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태스크 혹은 여러분 내가 좀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무에 관련돼 있는 요구 조건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쫙 잘 맞추면 최고가 되겠지. 그렇지 못하면 비효율 내지는 상당히 시간 낭비가 많겠지. 이제 이런 개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놓고
그 직무의 요구 조건하고 개인적인 사람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직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운영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라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직무가 특정 기간, 특정 부서에서 현재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양상과 특징을 가지고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으로서 여기 좋은 개념이죠. 엑스레이 촬영과 같다. 여기서 엑스레이 촬영 이렇게 표현했지, 그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 엑스레이 촬영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령 우리 내부를 뭐 엑스레이 X선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가 내면을 뼈 같은 걸 찍을 때 또 내부 상황을 찍을 때 여러분 양상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그 내부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죠.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직무가 특정 부서에서 이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양상을 수행되고 있는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한다. 요것이 직무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제 조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여러분이 뭐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컨설팅을 하든 진단을 하든 분석을 하든지 항상 뭡니까? 우리가 비효율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더 최적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먼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지금 컨디션, 지금 상태는 어떤가를 알아봐야 된다. 그 알아보는데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직무 효율성을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툴이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주로 이제 필요한 걸 알겠는데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다라고 했는데 목적이 뭐냐? 이제 목적이 여기에 7가지 나와 있는데 이분 책에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요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왜 직무 분석하나?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게 보니까 인력을 확보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퍼스널 리콰이어먼트하고 잡 리콰이어먼트를 조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왜? 이 직무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어떤 정도의 기능과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 직무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요건, 퍼스널 리콰이어먼트, 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뭐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분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직무 목적의 첫째가 인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게 적정 인력을 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선발과 채용할 때 우리가 기준을 두고 이 직무에 맞게끔 사람을 확보할 수 있겠죠. 직무 분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개발 부분입니다. 요 이제 인력 확보 요런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요 전체 내용이 이 뒷부분에 이제 강론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직무를 잘하기 위한 사람의 문제니까 요런 어떤 타이틀들이 지금 설정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7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뒤에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다룰 겁니다. 두 번째는 개발인데 그러면 기존 인력을 지금 직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존 인력을 휴먼 디벨로퍼먼트, 인적 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도 입사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되는 게 뭡니까? 커리어 디벨로퍼먼트가 됩니다.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내 경력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경력 개발 가운데 각 단계마다 대리급에서 감당해야 할 교육,
뭐 과장이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프로세스, 이 속에서 이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 경력 관리라고 그러는데, 경력 개발 관리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이제 개발하는데 이 직무 분석이 상당히 잘 활용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요것도 좀 평가하고 성과한다는 건데, 이게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 이제 성과 관리가 되려면 성과 평가가 돼야 되겠죠. 성과 평가를 합니다.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평가하는데 직무 분석이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상 관리, 뭐 대표적으로 임금이죠. 그 다음에 뭐 복지 같은 것도 관련되는데, 보상 관리에 어떤 기초 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요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직무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그 루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고라든가 또 치명적인 어떤 뭐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놓으면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지도록 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관리에 또 이 직무 분석의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직무하고 기존의 인력이 안 맞아. 언밸런스가 너무 많아. 뭐 리콰이어먼트가 부족하다든가 또 과잉 리콰이어먼트 스펙이 너무 좋아. 이런 경우는 이제 방출을 해야 되겠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인 경우는 인력을 감출하기 위해서는 방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니까 이 분야에서 안 맞지만 조금 더 어떤 다른 영역으로 어떤 이직을 좀 방지하면서 다른 업무를 감당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직무 분석이 딱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냥 방출해가지고 퇴사가 아니라 이직을 방지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어떤 그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나 어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방출 관리, 이제 이직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이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업무 이 자합에서 요구되는 리콰이어먼트,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게 그 리콰이어먼트를 놓고 사람하고 연결시킬 때 이 잡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요 직무 설계는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 것이냐. 그래서 요걸 이제 직무 설계를 하는데, 이 직무를 설계하는데도 또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직무 분석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다 이 사람과 일을 여하이 잘 조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들인데, 요런 이슈들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어떤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이걸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서, 아, 직무 분석이나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직무 분석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직무 분석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야 되겠죠.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과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직무 분석의 목적이 아까 7가지 봤는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적이 과연 뭐냐? 지금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이 인력 확보에 있는지, 성과 평가에 있는지, 또 직무를 제대로 설계, 디자인하는 데 있는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직무 분석의 포인트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목적과 기업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일반화시키면 직무 분석의 절차는 이렇게 5가지 이러는데, 또 직무 분석의 목적이 뭐냐? 아까 주 목적은 7가지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앞에서. 그 다음에 자, 그 목적에 부합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직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직무 수집 방법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게 보면 뭐 목적에 따라서 관련 배경 정보가 다 다르겠죠. 그죠? 수집할 자료가. 그다음에 아까 직렬별로 하느냐 아니면 대표적인 직무 우리 앞에서 용어했었는데 직무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직무를 가지고 한번 직무 분석을 해보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 직무에 적합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집 방법은 정보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봉법은 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여러분 많이 이제 응용을 하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거기에 목적에 맞는 어떤 정보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수집 방법 요거는 조금 더 볼게요.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직무 분석의 결과는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 분석의 결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에서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 요게 딱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두 파트가 뒤에 좀 계속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요 4번 요 부분은 지금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무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근거해서 직무 명세서나 직무 설계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가장 많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면접법. 이 면접을 해서 직무 담당자와의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면접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이건 많이 씁니다. 상당히 정확하겠죠.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뭘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 직무 정보 관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 부분은 만약에 루틴화가 되어져 가지고 착착착 이 직무가 설계가 좀 잘 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비구조화돼서 아주 랜덤하게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찰법. 근데 요거는 직접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가 직무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장면을 관찰해.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혹은 가까이에서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수행 장면을 딱 보고 이 직무는 지금 시간이 남는구나. 이 직무는 지금 굉장히 낭비 시간이 많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관찰법이라 합니다. 상당히 뭐 좀 업무 방해 안 되면서 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요거는 이제 육체적인 활동, 사람이 주로 움직이는 관찰 가능한 직무에 적용이 가능한데 지적 사고력,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한 가지 일이 이런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렵고 또 관찰자의 상당히 주관이나 관점에 따라서도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 이걸 알고 이제 정보 수집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설문지법.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물론 전문가의 근거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직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 수행 프로세스, 요런 다시 말하면 이 직무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지에 체크함으로써 설문지를 갖다가 응답함으로써 그게 근거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은 뭐 설문지만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정확하게만 체크가 되어지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워크 샘플링법, 뭐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겠는데, 품질 관리 같은 데서 어, 워크 샘플링, 그야말로 일하는 전체를 아니고 샘플링을 통해서, 그죠? 어떤 직무에 대한 샘플링, 다시 말하면 작업자나 기계 설비 등에 대한 특정 상황을 임의의 랜덤이니까요.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관측, 기록, 정리하여 그 특성을 체계적, 통계적 이론에 의해서 추계하는 방법. 그래서 워크 샘플링 여러분 아마 이미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을 임의의 시간, 아주 랜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측하고 기록하고 샘플링을 해서 특성을 이해한다. 이런 거고요. 이건 뭐 생산 설비나 가동률, 조업도 이제 파악에 주로 많이 활용했죠. 우리 과에서 이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사건 기록법 이런 게 있습니다. Critical Incident Method. 이상하게 이것은 뭡니까? 직무 수행제 행동 가운데서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 아주 특이한 상황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뭡니까? 어떤 직무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중요 사건을 기록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 여러 가지 앞에서 제시했던 뭐 면접법이라든가 관찰법이라든가 설문, 이런 것을 이제 섞어서 믹스를 해가지고 컨비네이션 메소드로 해서도 직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정보의 활용, 이것도 좀 굉장히 요즘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전 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은 국가라든지 어떤 특정의 어떤 공공기관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